저 며느리가 기어이 미쳤구나. 멀쩡한 소들을 죄다 절벽으로 몰고 가다니. 분이는 마을소를 모조리 끌고 가파른 벼랑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둑년이라 욕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나갔다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은 데에는 마을 누구도 짐작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자락에 기대어 사는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곽서방네는 손에 꼽히게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지요. 비가 오면 외양간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어 소가 밤새 떨었습니다. 식구들은 그 소가 감기라도 들까봐 제 이불을 벗어다 덮어줄 만큼 가진 것이 없었지요. 그 집에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바로 분이었습니다. 나이 19, 친정도 가난하기는 매한가지라 변변한 혼수 하나 못 해왔지요. 시어머니 삼월댁은 그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 입만 하나 늘었지. 삼월댁은 분이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대꾸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지요. 예, 어머님.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부지런만 떨면 뭐 하누. 가져온 것이 있어야 살림이 펴지지. 가진 것은 없어도 소는 부지런히 놀리겠습니다, 어머님. 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태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소죽을 쓰고 외양간을 치웠지요. 손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분위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어찌 저리 말이 없대. 속을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지. 그래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더구먼. 분이는 그런 말에도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정작 분이가 마음을 붙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외양간의 소였습니다. 곽서방네의 전 재산은 소 2마리였습니다. 누렁이라 부르는 어미소와 그 곁을 지키는 검정소 1마리. 시아버지 곽노인은 그 소들을 제 자식보다 아꼈지요. 농사도 그 소가 없으면 지을 수 없었고 빚을 갚을 길도 그 소밖에 없었으니까요. 분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그 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친정에서 어려서부터 소를 끼고 자란 까닭이었지요. 분이의 친정아버지는 소를 기막히게 잘 보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소가 새끼를 잘 뵐지, 어떤 소가 병들었는지 눈빛과 콧등만 봐도 안단다. 친정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분이는 그 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누렁이가 곧 새끼를 베겠구나. 분이는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곽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그 말을 들었지요.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콧등에 김이 도는 것이며 옆구리가 부푸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아버님. 며느라기가 소를 다 볼 줄 아는구먼. 곽노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누렁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으니까요. 그거 참 신통하구나. 곽노인은 그제야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입은 무거워도 눈은 밝은 아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삼월댁은 여전히 곱지 않은 눈으로 분이를 보았습니다. 소 배 부른 거야 누군들 못 보겠소. 괜히 아는 척은. 세월이 흘러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새끼를 낳을 때가 다가왔지요. 그런데 산달이 가까워지면서
누렁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이는 누렁이의 배를 만져보고는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새끼가 거꾸로 들어선 듯합니다. 거꾸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광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대로 두면 어미도 새끼도 위험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외양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새끼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지요. 이거 안 되겠구먼. 소 잡는 사람을 불러야지. 광노인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새끼를 살리기 글렀으니 어미라도 잡아 고기 값을 건지자는 것이었지요. 잠깐만요, 아버님. 분이가 광노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산파도 못하는 일을 무슨 수로. 친정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미 배 속에서 새끼를 바로잡아 끌어내는 법을 압니다. 3월댁이 펄쩍 뛰었습니다. 저것이 정령실성을 했나? 소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새끼를 받아. 어머님,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어미도 새끼도 살려보겠습니다. 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이미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침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소를 다룰 때 늘 쓰던 것으로 분이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챙겨 온 물건이었지요. 누렁아,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를 살리마. 분이는 누렁이의 목을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침통에서 침을 꺼내 누렁이의 등과 다리 몇 군데 조심스레 놓았지요. 진통으로 뻣뻣하게 굳은 어미의 몸을 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누렁이의 거친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이제 됐다. 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어미의 배 속으로 조심스레 손을 넣었습니다. 거꾸로 든 새끼의 뒷다리를 더듬어 찾고 천천히 방향을 바로잡기 시작했지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광노인도 곽서방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분이가 외쳤습니다. 나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끼가 나옵니다. 누렁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자 미끈한 송아지 한 마리가 집더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송아지의 코를 닦아 내고 등을 문질렀지요. 어서 숨을 쉬어라, 어서. 잠시 죽은 듯 하던 송아지가 이내 푸르르 콧김을 뿜으며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음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외양간을 울렸지요. 어미 누렁이가 고개를 돌려 제 새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도 새끼도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곽서방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임자가 우리 집을 살렸네. 서방님도 참 소가 제 힘으로 견딘 것이지요. 분이는 송아지를 어미 곁에 밀어주며 고단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지프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얼굴만은 더없이 환했지요. 3월댁은 그 광경을 보고도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이다가 끝내 한마디 툭 던졌지요. 치우기나 잘해라. 외양간 꼴이 그게 뭐냐. 말은 그렇게 모질게 했지만 3월댁도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소가 그것도 2마리가 살아났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곱게 인정하기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너무 깊었을 뿐이지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광노인이 곰방대를 툭툭 털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예, 아버님. 광노인은 송아지를 핥은 누렁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성은 말이 없어도 언젠가 제 빛을 드러내는 법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님? 아니다. 그저 늙은이 혼잣말이니라. 분이는 그 말의 깊은 뜻을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저 시아버지가 칭찬을 애둘러 하시나 보다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3월댁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지요. 빛은 무슨 빛? 소 한 마리 더 늘었다고 부자라도 된답디까. 하지만 광노인의 그 말은 먼 훗날 분이의 삶을 송두리째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날 밤 분이는 외양간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새로 태어난 송아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 집더미 위에서 새끼는 어미 젖을 빨고 있었지요. 너는 꼭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알겠지? 분이는 송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집의 며느리였지만 이 작은 생명 하나만은 제 손으로 살려냈다는 것이 분이에게는 더 없는 위안이었지요.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곽서방네 송아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곽서방네 그 송아지 털빛이 어찌나 좋은지 다리도 곧고 뼈대가 실하더구먼. 저런 놈은 자라면 값을 톡톡히 받을 거야. 하긴 그 며느리가 받아낸 놈이라더라. 분이가 받아낸 송아지는 보는 사람마다 탐을 낼 만큼 잘생긴 놈이었습니다. 분이가 어미 적부터 정성으로 돌본 덕이었지요. 잘 자라 다오. 내가 이 집 기둥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분이는 송아지가 칭찬받을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칭찬이 머지않아 곽서방네에 큰 화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마을에서 가장 욕심 사납고 가장 교활한 자의 귀에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을에서 가장 욕심 사납다는 자, 그가 바로 천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마름이라 불렀지요. 본디마름이란 땅 주인을 대신해 소작을 관리하는 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천가는 그 일로 시작해 마을의 논밭과 소를 야금야금 손에 넣더니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천가가 부를 쌓은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장사였지요. 병든 소를 사다가 그럴듯하게 꾸며 비싸게 되팔았고 좋은 소는 헐값에 후려쳐 사들였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지라 천가에게 한 번 걸리면 빚더미에 올라앉기 일쑤였지요. 천마름한테 소를 팔면 반값도 못 받고 사면 2배는 물어야 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거리면서도 천가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마을 땅 절반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 천가가 곽서방네 송아지 소문을 들은 것은 어느 장날이었지요. 천마름 어른, 곽서방네 그 송아지 보셨소. 그런 명물은 이 일대에서 처음이라오. 소 거간꾼 하나가 천가에게 슬쩍 귀띔을 했습니다. 천가의 번들거리는 눈이 가늘어졌지요. 곽서방네라면 그 다 쓰러져 가는 집 말이냐? 예, 그 집 며느리가 받아낸 놈인데 자라면 황소값을 곱절은 받겠다고들 합니다. 그 며느리가 소를 볼 줄 안다고? 거간꾼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천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소는 곧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곽서방네는 가난하고 힘없는 집이었지요.
올가매기에 그만한 먹잇감이 없었습니다. 그 송아지, 내가 한번 봐야겠구나. 며칠 뒤 천가는 곽서방네를 찾아왔습니다. 곽노인은 천가가 제 집 마당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천마름 어른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허허, 곽 영감. 지나는 길에 들렀네. 송아지가 좋다기에 한번 보러 왔지. 천가는 능청스레 웃으며 외양간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분이가 받아낸 송아지가 어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지요. 천가의 눈이 대번에 빛났습니다. 쯧쯧,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 송아지 뒷다리를 좀 보게. 다리가 휜 것 같지 않은가? 예? 그럴 리가요. 이대로 두면 크면서 다리를 절게 될 걸세. 내가 사정을 봐서 단양에 사주지. 단양이라니요. 명물 송아지가 자라면 10배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이가 마당으로 나섰지요. 아버님,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이 집 며느리냐? 아녀자가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다니.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오나 저 송아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다. 분이는 송아지에게 다가가 뒷다리를 가만히 들어보였지요. 보십시오. 발굽이 고르게 달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손은 한쪽 발굽만 닳는 법입니다. 마을 사람 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가난한 집 며느리에게 재수가 막히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천가는 곧바로 얼굴빛을 바꾸더니 웃었지요. 허허, 며느리가 소를 제법 볼 줄 아는구먼. 천가는 한 발 물러서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다른 꿍꿍이가 자라고 있었지요. 분이라는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나저나 곽 영감, 자네 작년 봄에 나한테 빌려간 돈이 있지 않은가? 천가가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곽노인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단냥의 이자까지 쳐서 8냥일세. 가을까지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송아지로 대신 치르든지 하게. 곽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천마름 어른, 가을거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호, 무슨 수로? 소를 늘리겠습니다. 소를 늘려 그 2마리로. 천가는 껄껄 웃었습니다. 좋다. 가을까지 8냥을 못 갚으면 송아지뿐 아니라 어미 소까지 내 것이 될 줄 알아라. 천가가 떠난 뒤 곽서방이 분이에게 물었지요. 임자, 정말 소를 늘릴 수 있겠소? 서방님,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병약한 소를 살려 되파는 것입니다. 임자가 그렇다면 믿겠소. 3월댁이 쏘아 붙였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 큰 소리는. 빚더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머님, 두고 보십시오. 분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얘야, 천가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한 번 점찍은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 자야. 곽노인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분이는 등잔불 아래 앉아 친정에서 가져온 침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분이야, 세상에 버려진 소는 없다. 병든 놈도 정성으로 돌보면 살아나고 야윈 것도 잘 먹이면 살이 오른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곧 재산이니라. 그래, 바로 그거다. 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장이 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갔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비쩍 마른 소를 골라 헐값에 사들여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는 살릴 수 있겠구나. 콧등에 아직 생기가 있어. 그런데 분이가 비쩍 마른 소를 골라 값을 치르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곽서방네 며느리가 장터까지 나왔구먼. 천가였습니다. 천가가 느물거리며 다가왔지요. 그 소를 사려고 다 죽어가는 놈을? 예, 제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주지. 그 소는 사봐야 사흘을 못 넘겨. 돈만 날리는 거야. 천가는 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천 말은 말이 맞을걸. 저런 소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게 돈이 남아도냐.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마름 어른, 이 소의 눈을 보십시오. 눈에 아직 빛이 있습니다. 이 소는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빛이 있다고 웃기는구먼. 소 본다는 재주가 별것 아니구나. 어른께서는 병든 소를 사서 멀쩡한 척 파시니 이런 소가 남는 것 아닙니까? 분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지요. 장터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천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뭐라, 이것이 감히 어디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좋다. 어디 그 재주 한번 부려봐라. 사흘 안에 저 소가 죽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천가는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분이를 보며 쑥덕거렸지요. 천마름한테 대들다니 배짱이 두둑하네. 근데 저 소 진짜 살릴 수 있으려나?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소의 고삐를 잡고 장터를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천가에게 대든 것은 분이 본인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았지요.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살리지 못하면 천가의 말이 맞는 셈이 되니까.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 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이틀 만에 소는 스스로 일어나 물을 마셨지요. 닷새가 지나자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지요. 곽서방네 며느리가 다 죽어가던 소를 정말 살렸대. 천마름이 사흘이면 죽는다 했는데 이틀 만에 일어났다지 뭔가. 물론 처음부터 모두가 분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를 사다니. 저 며느리가 또 무슨 짓이래. 하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침을 놓아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좋은 풀을 골라 먹이고 밤이면 추울세라 가마니를 덮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 죽어가던 소가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렸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다시 세 마리로 늘어갔습니다. 가을이 오기도 전에 곽서방네 외양간에는 소가 5마리로 불어 있었지요. 아버님, 천마름 어른께 진 빚 8냥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다 모았단 말이냐? 예,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광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었지요. 무뚝뚝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며느라가. 곁에 있던 삼월댁은 차마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삼월댁은 부엌에서 몰래 미역국을 끓였지요.
분이 앞에 놓고는 퉁명스레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먹어라. 남은 거다. 분이는 그릇을 받아들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끓인 것임을 분이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다 비웠지요. 며칠 뒤 광노인은 천가를 찾아가 8냥을 갚았습니다. 천가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지요. 갚긴 갚는구먼. 천가는 돈을 받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천가를 진짜 분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분이에게 먼저 소를 봐달라 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 분이네한테 한번 보여주고 사야겠어. 이런 말이 돌자 천가의 소장사는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천가는 이를 갈았지요. 저 며느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이번에 천가가 꺼내든 수법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를 빼앗는 게 아니라 분이의 평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지요. 천가는 하수인 덕배를 시켜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곽서방네 며느리가 소를 잘 본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소를 슬쩍 빼돌리는 거야. 남의 소를 봐준다면서 값나가는 놈은 몰래 제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더라.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타고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소문이 여러 입에서 나오니 슬슬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이상하긴 해. 다 죽어가던 소를 사다가 그렇게 잘 살리는 게 가당키나 하나? 분이는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이때 분이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소문이 마을을 돌기 시작한 뒤로 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도 분이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기 분이네 온다. 가자. 괜히 엮이면 귀찮아. 분이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이 집 저 집에서 불러주더니 곽서방이 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얼굴이 어두웠지요. 임자,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소. 무슨 소문인데요, 서방님? 임자가 남의 소를 봐주는 척하면서 좋은 놈을 빼돌린다는 말이오. 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야 아는데 마을 사람들이. 분이는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캐보니 뜻밖의 이름이 나왔지요. 마을 안악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왜? 복순이는 보름 전에 분이에게 소를 봐달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복순이네 소를 보고 솔직하게 말했지요. 이 소는 새끼를 뵐 수 없는 몸입니다.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시는 게 낫겠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제 소가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었으니까요. 복순이의 상심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뒷담으로 번졌지요. 분이 내가 뭘 안다고. 남의 소를 봐준다면서 제 입속만 챙기는 거라니까. 정말 분이 내가 그래? 그럼 좋은 놈은 제가 챙기고 남의 것은 쓸모없다고 찍어내리는 거야. 에이, 설마 그렇기야. 내가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저 며느리 앞에서는 괜히 아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사람이라고. 천가는 바로 그 불씨를 잡았습니다. 복순이의 불만 위에 바꿔치기 소문을 얹으니 불이 활활 타오른 것이었지요. 분이는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자, 한 가지 할 말이 있소. 어느 저녁 곽서방이 분이 앞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분이는 놀라 물었지요. 서방님, 왜 이러세요? 천가가 나를 불렀소. 빚이자가 또 밀렸다며 소 한 마리를 내놓으라 했소. 그래서요? 나는 임자 몰래 검정소를 넘겼소.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정소는 시집 오기 전부터 곽서방네에 있던 누렁이와 함께 집안의 기둥이던 소였지요. 분이가 정성껏 돌보던 소였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럴 수가. 미안하오. 천가가 당장 관아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해서 임자한테 짐을 더 지우기 싫어서 혼자 결정했소. 그래서 저 몰래.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지요. 함께 이겨 내자던 남편이 제 뒤에서 소를 넘긴 것이 칼로 베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임자, 용서해 주오. 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곽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지요. 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방님, 예. 다시는 저 몰래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식구잖아요. 힘든 일도 같이 져야지요. 임자, 검정소는 제가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천가가 소문을 깔고 곽서방의 약점을 파고든 데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분이의 신용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바꿔치기를 얹어 결정타를 날리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새벽 군이가 외양간에 나가보니 애지중지하던 황소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비쩍 마른 병든 소 한 마리가 매여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로 그 틈을 노리듯 천가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곽서방네 며느리가 내 황소를 빼돌리고 병든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돈터라 분이를 의심했지요. 세상에 소문이 사실이었나? 소 잘 본다면서 빼돌리기도 쉬웠을 거야. 분이는 병든 소의 발굽에 편자 흔적이 없다는 것, 제 황소의 왼쪽 뿔에 흠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천가는 오히려 함정을 팠지요. 좋다. 내 외양간에 와서 확인해봐라. 대신 내 말이 거짓이면 관아에 넘기겠다.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황소는 반드시 어른 외양간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구나. 좋아, 다들 따라오시오. 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오. 천가는 이미 황소를 옆 고을로 빼돌려 놓은 뒤였습니다. 분이가 천간의 외양간에 가서 소 10마리를 하나하나 살폈지만 왼쪽 뿔에 흠이 있는 황소는 없었지요. 없어. 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천가가 승리의 웃음을 지었지요. 없지. 내 거짓말이 들통난 거야. 옮긴 겁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증거를 대봐. 없는 소를 있다고 우기면 그게 무고야. 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문의 곽서방의 배신, 그리고 이제 증거 확보 실패까지 삼중으로 무너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내가 없는 소리를 했구먼. 소문이 괜히 난 게 아니었어. 천마름이 그런다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빈손으로 시집 와서 이를 악물고 일으킨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임자, 미안하오. 내가 검정소를 넘기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분이는 혼자 천가를 찾아갔지요. 곽서방은 말렸지만 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검정소를 그냥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임자, 천가가 순순히 돌려줄 리 없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천간의 대문 앞에 선 분이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지요. 천마름 어른, 검정소를 돌려주십시오.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것 봐라. 도둑 소문이 도는 판에 어디서 빚을 갚을 돈이 나오겠느냐? 소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소를 팔아. 좋지. 천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천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느물느물 웃었지요. 이렇게 하지. 내가 기르는 소 중에 제일 좋은 놈을 한 마리 더 내놓아라. 그러면 검정소를 돌려주마. 제일 좋은 소라면 그 송아지 말이다. 내가 받아낸 그 송아지. 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 밤새 받아낸 송아지. 이 집 살림의 시작이었지요. 천가는 처음부터 그 송아지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검정소를 빼앗은 것도 결국은 분이를 이 자리에 끌어내 송아지를 내놓게 하려는 계산이었지요. 그건 못합니다. 못해. 그럼 검정소는 내 거야. 돌아가. 저 송아지를 내놓으면 이 집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알바 아니지. 사정을 봐달라면서 조건은 따지냐?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정소를 되찾으려면 송아지를 잃어야 하고 송아지를 지키려면 검정소를 포기해야 했지요. 어느 쪽을 택해도 피가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지요. 돌아가겠습니다. 잘 생각해라.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오고. 천가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꽉 깨문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천가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는 외양간에 들러 송아지의 등을 쓸었습니다. 너를 지킬 테다. 검정소도 반드시 되찾을 테다. 둘 다. 그날 밤 3월대기 분이의 방문 앞에 약탕기를 놓고 갔지요. 분이가 며칠째 끼니를 거르고 수척해진 것을 보고 달인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놓기만 했지요. 분이는 약탕기를 발견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지요. 그 약이 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황소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장에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장날, 거간꾼의 말을 엿들었지요. 천마름이 며칠 전에 황소 한 마리를 옆 고을로 빼돌렸다더군. 왼쪽 뿔에 흠이 있는 놈이라던데.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금 그 말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서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 하나로 당장 천가를 잡을 수는 없었지요. 분이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늘에서는 또 다른 변고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천가의 음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황소의 행방을 쫓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에게는 황소보다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이 하나 있었지요.
소문의 불씨를 당긴 복순이었습니다. 분이는 복순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이는 분이를 보자 흠칫 물러섰지요. 뭐 하러 왔어? 나는 할 말 없어. 복순이 언니, 전에 제가 언니 소를 보고 드린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요? 상한 정도가 아니지. 쓸모없는 소라고 찍어내린 거잖아.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솔직하게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복순이의 눈이 흔들렸지요. 사실은 새끼를 못 뺀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칠에 쓸 수 있고 잘 먹이면 힘이 좋아져 다른 집에 빌려줄 수도 있지요. 제가 그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예. 그리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탁. 언니가 퍼뜨린 말을 천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가는 언니의 마음을 이용해서 저를 짓밟으려는 것이지 언니 편이 아닙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분이는 이었습니다. 천가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언니. 언니의 분노는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천가의 소나귀에 놀아나시면 결국 언니도 다치게 됩니다. 복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입을 열었지요.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심했다는 거. 천가가 자꾸 부추겨서. 알고 계셨군요. 미안해. 분이야. 복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이는 복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언니, 괜찮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 내가 내 뒤통수를 쳤는데. 언니가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운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복순이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분이는 일어서며 말했지요. 언니,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천가가 앞으로 또 무슨 말을 시키면 그때는 따르지 마세요. 그것만이라도.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작은 화해였지만 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 아직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하늘이 먼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는 외양간을 치우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지요. 소들이 왜 이러지? 소들이 밤새 안절부절 못하며 고삐를 끊으려 발버둥을 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누렁이까지 눈을 희번덕거리며 자꾸만 산 위쪽을 올려다보았지요. 분이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살폈습니다. 개미가 산으로 오른다. 개미들이 새까맣게 떼를 지어 산 위로 오르고 있었지요. 우물물까지 흐려졌어. 맑던 우물물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친정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이야,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안다. 개미가 산으로 오르고 우물이 흐려지고 소가 고삐를 끊으려 하면 그건 큰 물이 진다는 징조다. 분이는 황급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큰 물이 옵니다. 곧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큰 물이라니 이 맑은 하늘에 무슨 소리냐. 하늘은 맑아도 징조가 있습니다. 개미와 우물과 소가 한 목소리로 큰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친정에서 그런 걸 배웠다는 게냐? 예, 아버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소 보는 제주 타령이냐. 3월댁이 코웃음을 쳤지요.
이번엔 하늘까지 본다고 나서는구나. 어머님, 마을 외양간은 모두 냇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큰 물이 지면 그곳이 가장 먼저 잠깁니다. 설령 비가 온다 해도 외양간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 사는 집은 산중턱이라 안전하지만 소들이 있는 저지대는 꼼짝없이 잠길 자리입니다. 곽서방이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겠소. 서방님, 먼저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꿔치기 소문 이후 마을에서 분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래도 분이는 마을을 돌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큰 물이 옵니다. 소를 높은 데로 옮기세요. 분이네가 이번엔 하늘 점쟁이가 다 됐네 그려.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큰 물이야. 제발 믿어주세요. 냇가 우리가 제일 먼저 잠깁니다. 시끄럽다. 소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미친 소리까지 하나. 사람들은 분이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돈 터라 분이의 신용은 바닥이었지요. 자, 가자. 우리 소만이라도 살려야겠다. 분이는 곽서방과 함께 소 5마리와 송아지를 끌고 절벽길로 향했습니다. 임자, 길이 이리 가파른데 소들이 오르겠소. 천천히 몰면 됩니다, 서방님. 한 마리씩. 이랴, 어서 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보고 또 한 번 술렁거렸지요. 마침 그 모습을 본 천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곽서방네 며느리가 또 소를 빼돌리려 한다. 이번엔 아예 소떼를 끌고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냐. 이 도둑 같은 것. 멀쩡한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소는 건드리지도 마라. 급기야 누군가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분이의 어깨를 맞히고 떨어졌지요. 큰 물이 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곽서방이 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오. 내 아내는 도둑이 아니오. 곽서방 물러서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사면초가였지요. 한편에서는 큰 물이 다가오고 다른 편에서는 마을이 막아서니까요. 분이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녕 이대로 소들을 다 잃어야 하는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고삐를 당겼습니다. 사람들이 막아서고 돌을 던져도 분이는 한 발 한 발 절벽 위로 올라갔지요. 미친 며느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구먼. 내버려 둬라. 제 소 끌고 가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든 말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천가만이 음흉한 눈으로 분이를 노려보았지요. 저 며느리가 미친 짓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마을에서 영영 발도 못 붙이게 될 게다. 해질 무렵 분이는 마침내 소들을 절벽 위 너른 터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고 어깨에는 돌에 맞은 멍이 시퍼렇게 들었지요. 임자, 많이 아프지? 서방님,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정말 괜찮겠소? 믿어주는 사람이 서방님 하나라도 있으니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분이는 절벽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았지요. 만약 큰 물이 안 오면 자신은 영영 미친 며느리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두려워졌지요. 아버지, 제발 제가 옳기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 저편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넘어 밀려왔지요.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온다.
분이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토록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게 물들고 있었지요. 마을을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로 들이붓던 무서운 폭우였지요. 천둥이 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비가 오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색이 되었지요. 냇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냇가 우리가 잠긴다. 분이 말이 맞았어. 어서 소를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해. 저 며느리가 절벽으로 갔잖아. 거기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어서 가자.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제 소의 고삐를 풀어 절벽으로 끌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쳤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이가 간 길을 따라 죽으림을 다해 소를 몰았지요. 분이네, 어디 있나? 빗속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 분이를 찾아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이미 절벽 위에서 제 소들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쪽입니다. 소를 이리로 모세요. 여기는 물이 닿지 않습니다. 고맙네. 정말 살았어. 고맙긴요. 어서 소부터 메어 두세요. 저쪽 바위 옆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분이는 한 마리씩 소를 받아 자리에 메어 주었지요. 그런데 그때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내 소가 아직 냇가에 있소. 마을 끝에 점례 할멈이었지요. 귀가 어두운 할멈은 뒤늦게 소를 끌고 나섰지만 이미 물이 불어 혼자서는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가 위험하다. 저기까지 어떻게 내려가? 길이 다 잠겼잖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밧줄을 집어들었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분이야, 안 된다. 곽서방이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저 소도 누군가의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얼마나 세다고. 제 허리에 밧줄을 묶고 서방님이 끝을 잡아 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임자,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 놓지 않겠습니다, 서방님. 분이는 허리에 밧줄을 동여매고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물살이 거세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마침내 할멈의 소에게 다다랐습니다. 무서워 마라. 내가 너를 데려가마. 분이는 고삐를 밧줄에 이어 묶었습니다. 끌어올리세요. 곽서방과 장정들이 힘껏 당겼지요. 분이도 소의 뒤에서 밀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갔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왔다. 분이야, 힘내. 마침내 분이와 소가 절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점례 할멈은 제 소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네, 분이야. 자네가 내 소를 살렸어.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야 괜찮다. 근데 자네 어깨에서 피가 나지 않나? 괜찮습니다. 소가 무사한이 됐습니다. 곽서방이 달려와 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임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오. 서방님, 울고 계시잖아요. 안 울어. 빗물이야, 빗물. 두 사람은 빗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그때 빗속을 뚫고 한 사람이 더 올라왔습니다. 복순이었지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헐떡이며 올라온 복순이는 분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분이야, 나도 왔어. 언니, 이 비에 어떻게? 내 소를 끌고 올라오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좀 늦었어. 근데 손은 올렸어. 위험했잖아요, 언니. 내가 맨날 위험한 짓만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복순이는 거칠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 마을 사람들한테 소리 질렀어. 분이 말이 맞으니까 어서 소를 끌고 올라가라고. 몇 집이 내 말 듣고 올라왔어. 언니, 내가 저번에 내 손 잡으면서 원망 안 한다고 했잖아. 그 말 듣고 밤새 잠을 못 잤거든. 내가 뒤통수를 쳤는데 원망을 안 하다니 그게 사람이냐고. 복순이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내 편에 서야겠다고 생각했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분이는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문에 불씨였던 사람이 이제는 분이 곁에 서 있었지요. 그것이 분이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밤새 비가 퍼붓는 동안 절벽 위 소들 중 한 마리가 빗길에 미끄러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분이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둠 속에서 소의 울음이 한 번 울리더니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안 돼. 분이는 절벽 끝에 서서 어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곽서방이 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임자, 내려가면 안 돼. 위험해. 서방님, 소가 떨어졌어요. 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손으로 살리지 못한 소가 있다는 것이 분이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마을 소를 다 살리겠다고 나섰는데 제 눈앞에서 한 마리를 잃었으니까요. 내 탓이다. 내가 더 단단히 메어 두었어야 했는데. 임자 탓이 아니요. 비가 너무 세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분이는 아무리 위로해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광노인이 외양간으로 나왔지요. 잠을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광노인은 분이 곁에 앉더니 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지요. 얘야. 아버님, 이 이른 시간에 이걸 가져라. 보자기 안에는 엽전이 한 줌 들어 있었습니다. 광노인이 평생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지요.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삼월댁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소를 한 마리 다시 사거라. 아버님, 이건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쓸모없이 묵혀두느니 내 손에 들려주는 게 낫다. 내 손에 들어가면 한 마리가 10마리가 될 것 아니냐. 분이는 보자기를 받아 들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 적은 시아버지가 평생의 비상금을 내놓은 것이 어떤 말보다도 큰 믿음이었지요. 아버님,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갚을 것 없다. 내가 이 집 며느리인 것이 이미 갚은 거야. 광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소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아래 냇가는 온통 흙탕물 바다로 변해 있었지요. 외양간과 우리는 흔적도 없이 쓸려가 버렸습니다. 소들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마을의 소는 한 마리도 남지 않았을 것이었지요. 분이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소들은 다 죽었어. 맞아. 저 며느리가 마을을 통째로 살린 거야. 소문이 돈다고 우리가 등을 돌렸는데 부끄럽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분이네, 미안하네. 용서해 주겠나.
아닙니다. 다들 무사하신이 됩니다. 분이는 담담히 웃었지만 눈빛에는 아직 밤사이 잃은 소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구하고도 소 한 마리 잃은 것에 아파하는 분이의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지요. 물이 빠진 뒤 분이는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떨어진 소의 사체를 거두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절벽 아래 흙탕물이 드러낸 바닥에서 분이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뼈가 여럿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지요. 분이는 걸음을 멈추고 뼈를 살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소들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뼈마다 공통점이 있었지요. 이 소들 전부 병들어 죽은 거다. 뼈의 상태가 건강한 소의 것과 달랐습니다. 관절이 부어오른 흔적, 이상하게 휜 갈비뼈. 친정에서 소를 오래 본 분이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여기에 누가 병든 소를 버렸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분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병든 소를 사다가 멀쩡한 척 팔고 팔다 남은 것은 몰래 버리던 자. 천가였지요. 이게 천가가 그동안 해온 짓거리의 증거다. 분이는 뼈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은 바꿔치기의 증거가 아니라 천가의 오래된 소장사 사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물증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걸로 당장 천가를 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 분이는 뼈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절벽에서 소를 잃은 대가로 얻은 뜻밖의 무기였지요. 그날 이후 분이의 이름은 마을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사고 팔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분이에게 봐달라 청했고 멀리 나갈 때는 그 손에 맡기고 떠났지요. 분이네한테 맡기면 마음이 놓여. 저번에 소 빼돌린다는 소문은 다 헛소문이었어. 분이의 눈썰미로 살려낸 소가 어느새 연함은 마리에 이르렀고 곽서방네는 마을에서 손 꼽는 소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곽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외양간을 바라보았지요. 허허,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오다니. 다 며느리 덕이야. 아버님, 식구들이 함께 버텨주신 덕이지요. 곽서방도 어깨를 폈습니다. 임자, 정말 고맙소. 3월댁만은 무뚝뚝했지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가 외양간에서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밥상은 거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안 차렸어. 알아서 먹어라. 3월댁은 고개를 돌렸지만 분이는 빙긋 웃었지요. 이렇게 곽서방네는 평화로운 나날을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지요. 분이가 얻은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천가의 도끼 또한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깊을수록 배신의 상처도 깊은 법이지. 이번엔 아주 짓밟아 놓겠다. 천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분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맡아 돌보는 소들. 거기에 손을 대면 분이는 단숨에 은인에서 죄인으로 추락할 것이었지요. 덕배는 천가의 명을 받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낫 하나가 들려 있었고 낮날에는 이름 모를 풀의 즙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분이가 맡은 소들이 모인 우리는 달빛 아래 잠잠했지요. 분이는 여물을 주고 자리를 살핀 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덕배는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천가에게 받은 독초 뭉치를 품에 숨긴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풀은 소가 절대 스스로 먹지 않는 것이었지요. 향이 고약해 짐승이 본능적으로 피하지만 잘게 썰어 여물에 섞으면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른, 이게 정말 맞는 일입니까? 덕배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천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요. 못하겠으면 내 빚부터 갚아라. 덕배는 눈을 감고 일을 끝낸 뒤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채 오기 전 우리에서 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울부짖었습니다. 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지요. 무슨 일이야? 맡긴 소 4마리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이미 숨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안 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분이는 여물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물 사이에 잘게 썰린 풀이 섞여 있었지요. 분이는 그 풀 조각을 손에 집었습니다. 이건 독초다. 누군가 일부러 섞어 넣었어. 그러나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내 소가 죽었다고? 멀쩡하게 맡겼더니 이게 뭐야? 내가 먹인 거잖아. 좋은 소를 탐내서 독을 먹인 거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밤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분이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열쇠를 쥔 사람이 분이었으니까요. 천가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지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전 바꿔치기 사건 때도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엔 아예 독살을 하다니. 맞소, 관아에 넘깁시다. 절벽대는 은인인 척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해. 신뢰가 깊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지요. 곽서방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누군가 일부러 독초를 넣은 것이요. 곽서방 물러서게. 자네 아내가 우리 소를 죽였어. 그때 사월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진짜 내가 한 짓이냐? 아닙니다, 어머님. 사월댁은 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지요. 이 아이가 새벽부터 남의 소를 돌보는 걸 내가 봐왔어. 독을 먹일 사람이 아니야. 사월댁, 며느리 편을 드는 거요? 사실을 말하는 거요. 사월댁이 단호히 말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관아에 고발당했지요. 천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천가는 사월댁을 따로 불렀지요. 사월댁, 솔직히 말하겠소. 이대로 가면 곽서방네는 망하오. 며느리 때문에 마을에서 매장당할 거요. 그게 무슨 방법이 하나 있소. 며느리를 내쫓겠다고 내 앞에서 약속하시오. 그러면 내가 관아 고발을 취하하고 소값도 봐주겠소. 사월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천가는 쐐기를 박았지요. 지금 댁내 집안이 위태로운 거 모르시오. 며느리 하나 내쫓으면 다 해결되는 거요. 사월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며느리를 내쫓겠소. 천가는 만족스레 웃었지요. 이 소문은 곧바로 마을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며느리를 내쫓기로 했다는 말은 분이에게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지요. 분이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분이네 시어머니가 천가한테 며느리 내쫓겠다고 약속했다더라. 그래, 결국 시어머니도 포기한 거구먼. 분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관아에서 결백하다고 편들어준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천가에게 내쫓겠다고 약속하다니. 이것이 가장 깊은 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통을 꺼내 들었지만 이번에는 힘이 나지 않았지요. 아버지, 저는 이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마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집에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일어나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침통을 넣고 끈을 동여맸지요. 시집 올 때 그랬듯 분이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분이가 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곽서방이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보따리를 싸다니. 임자, 도망치려는 거요. 도망이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 이 집이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떠나면 뭐가 달라지요? 곽서방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자가 떠나면 이 집에 누가 남소, 소는 누가 돌보고, 아버님 어머님은 어찌 모시오?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서방님, 나는 약한 사람이요. 임자가 옆에 있으니까 버텼지. 임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오. 곽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가지 마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요. 그때까지 같이 버팁시다. 제발. 분이는 보따리를 들고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보따리를 내려놓았지요. 남편의 눈물이 분이를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요? 예. 이 집이 제 집이고 이 식구가 제 식구이니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3월댁이 문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월댁의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3월댁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저 아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무도 모르게 움직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노인이었지요. 그 이튿날 새벽 광노인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관아 앞에서 광노인은 포졸에게 막혔지요. 영감, 아침부터 무슨 일이오? 원님을 뵙겠소. 곽서방네 곽아무개요. 독살 사건 관련이요? 그건 신문날에.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소. 이 늙은이가 원님 앞에서 한 가지만 아뢰면 돼요. 광노인은 한 시즌을 넘게 관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겨우 원님 앞에 나아간 광노인은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한 채 입을 열었지요. 원님, 소인의 며느리는 결백합니다. 그것은 신문 때 밝혀질 일이요. 소인이 한 가지만 아뢰겠습니다. 소인의 며느리가 이 마을에 시집 온 뒤로 죽어가는 소를 살리고 마을 전체의 소를 큰 물에서 구했습니다. 그 아이가 소의 독을 먹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소인이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목숨을 건다. 예. 만약 며느리가 거짓이면 소인이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제 목숨을 걸겠다는 말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알겠소. 신문 때 참고하겠소. 광노인은 깊이 절을 하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분이에게도 삼월댁에게도. 광노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믿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초 조각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풀이 자라는 곳을 찾아 나섰지요. 이 풀이 자라는 곳은 마을 안에 딱 한 군데다. 천간의 뒷산. 분이는 천간의 뒷산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독초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지요. 여물 속 조각과 잎의 모양, 줄기의 색이 일치했습니다. 여물 속 독초가 여기서 왔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천가 쪽 사람이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 분이는 덕배를 찾아갔습니다. 덕배 씨, 제 우리에 다녀오셨지요? 덕배는 흠칫 물러섰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저는 고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소들이 죽는 걸 보셨잖아요. 주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안 남으십니까? 그만하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소. 덕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분이의 첫 시도는 실패했지요. 분이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배를 한 번에 움직일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 밤늦게 곽서방네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가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지요. 덕배의 아내 이봉댁이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분이네, 이 시간에 미안하오. 이봉댁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봉댁은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볼까 겁이 나는 얼굴이었지요. 내가 여기 온 걸 우리 남편도 천가도 모르오. 들키면 나도 끝장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오.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 소가 울부짖는 꿈을 꾼다고. 이봉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쁜 짓을 한 뒤로 그래요. 밥도 못 먹고 손도 떨리고. 천가가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래도 양심이 안 죽은 거지요. 분이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분이네, 나는 천가가 무서워. 그 사람한테 대들면 우리 집이 망하니까. 그래서 남편 보고 입 다물라 했어. 근데 이봉댁이 눈물을 닦았지요. 근데 남편이 매일 밤 울면서 깨는 걸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언니, 나는 겁쟁이라 관아 앞에 나가서 증언할 용기는 없어. 하지만 하나만 알려줄게. 이봉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가가 관아 아전 한 사람을 매수했어. 이름은 모르겠는데 신문날에 증거를 유리하게 꾸미도록 돈을 줬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분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전을 매수했다고요? 응. 천가가 남편 보는 앞에서 은 5냥을 건넸다더라. 신문 기록을 고쳐서 분이네가 불리하게 만들 거라고. 이것은 독초 증거보다도 더 위험한 소식이었지요. 관아의 신문 자체가 조작되면 아무리 증거를 모아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니, 그 아전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남편이 말해줄지. 부탁드립니다, 언니. 이것만 알면 관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봉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볼게. 근데 분이네, 우리 남편 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야? 덕배 씨가 스스로 진실을 말하면 천가에게 소가 한 일이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가 더 큰 벌을 받게 되지요. 그렇구나. 이봉댁은 젖은 눈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네,
자네가 우리 남편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덕배 씨도 빚에 묶여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봉댁은 코를 훌쩍이며 돌아갔지요. 분이는 대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가가 아전까지 매수했다면 신문에서 전공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요. 분이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면으로 증거를 내밀기 전에 먼저 아전 매수건을 터뜨려야 한다. 그러면 원님이 천가를 의심하게 되고 그 위에 독초 증거와 소뼈를 얹으면 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된다. 증거를 먼저 내미는 게 아니라 천가의 부정을 먼저 드러내서 천가의 말 자체를 못 믿게 만드는 거다. 분이는 증거를 펼치는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아전 매수 독초 자생지 소뼈 덕배 증언. 이 순서라면 천가가 아무리 발뺌해도 벽에 몰리게 되어 있었지요. 분이는 절벽에서 주운 병든 소뼈와 독초 자생지의 물증과 덕배의 발자국 흔적을 모았습니다. 하나하나는 결정타가 못 되지만 모두 모으면 천가를 몰 수 있는 증거 묶음이 될 것이었지요. 관아 신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곽서방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관아에서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소? 덕배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이길 수 있고 열지 않으면. 분이는 말끝을 흐렸지요. 곽서방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곁에 있겠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밖에서는 곽노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곰방대에 불도 붙이지 않은 채 며느리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지요. 정성은 말이 없어도 언젠가 제 빛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 말이 어두운 밤마당 안으로 조용히 번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천가가 분이를 고발한 날이었지요. 원님이 좌정하고 천가가 먼저 나섰습니다. 원님 어른, 저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맡긴 소 여러 마리를 독살했습니다.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분이는 어찌 말할 것이냐. 소녀는 결백합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지요. 그런데 분이가 증거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밝혔습니다. 원님 증거를 올리기에 앞서 한 가지 알을 것이 있습니다. 천가가 이관아의 아전을 은 5냥으로 매수하여 신문 기록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엇이라? 그것이 사실이냐? 소녀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가의 하수인이 목격한 바를 전해 들었습니다. 원님께서 아전들의 최근 금전 출입을 살펴보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천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원님이 아전들을 둘러보았지요. 아전 하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그 아전을 불렀지요. 내가 천가에게 돈을 받았느냐? 소인은. 아전은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 5냥을 받았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지요.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도 시작하기 전에 관아를 더럽히다니. 천가, 이것부터 설명하시오. 천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천가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곧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원님, 저 며느리의 말을 고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의 정체를 아십니까? 천가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이것은 저 여인의 친정 마을에서 가져온 문서입니다. 저 여인의 아비 되는 자가 이웃 마을에서 소를 훔쳐 관아에 잡혔던 전력이 있습니다. 소도둑의 딸이 소를 잘 본다. 도둑질을 배운 것이지요.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여기 관인이 찍혀 있소. 원님, 직접 보십시오. 천가가 원님에게 문서를 올렸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친정 아버지는 소를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인이 찍힌 문서가 눈앞에 있으니 분이로서는 즉석에서 반박할 길이 없었지요. 원님, 저 문서는 위조입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평생 소를 돌본 분이지 훔친 사람이 아닙니다. 위조라는 증거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오나, 분이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전 매수를 먼저 터뜨려 천가의 신용을 깎아 놓은 것이 다행이었지요. 분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원님, 천가는 방금 관아 아전을 매수한 자입니다. 관인이 찍힌 문서도 같은 방법으로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님의 눈이 번뜩였지요. 일리가 있구나. 이 문서의 진위는 따로 확인하겠다. 천가, 매수건이 드러난 마당에 내가 내미는 문서를 어찌 고지 믿겠느냐. 천가의 반격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이가 증거 순서를 바꿔 아전 매수를 먼저 터뜨린 것이 결정적이었지요. 천가의 거짓 족보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분이의 증거가 더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여물 속 독초 조각과 천간의 뒷산의 독초를 나란히 놓았지요. 이것이 소녀의 여물 속에서 나온 풀이고, 저것이 천간의 뒷산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같은 종류이며 마을 안에서 이 풀이 자라는 곳은 오직 천간의 뒷산뿐입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천가가 코웃음을 쳤지요. 풀이 같다고 내가 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분이는 두 번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뼈, 조각 여러 개가 들어 있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한 소뼈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모두 병들어 죽은 소의 뼈이지요. 관절이 부어오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천가가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천가는 오래전부터 병든 짐승을 사다가 멀쩡한 척 꾸며 팔아왔습니다. 팔다 남은 소는 죽은 뒤 몰래 절벽 아래에 버렸지요. 이 뼈들이 그 증거입니다. 뼈 몇 개 가지고 어찌 내가 버린 거라 하오. 뼈의 발굽에 편자 흔적이 있습니다. 천가의 소에게 박는 편자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하지요. 원님, 천가 외양간의 편자와 대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천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지요.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사이 소녀의 우리에 들어온 발자국이 있습니다. 비온 뒤라 흙이 부드러워 선명하게 남았지요. 집신 바닥의 엮음새가 특이했습니다. 천가의 하수인 덕배 씨,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당 한쪽에서 덕배가 움츠러든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렸지요. 천가가 재빨리 외쳤습니다. 덕배, 넌 그 우리에 간 적 없지? 저는 덕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분이가 덕배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배 씨, 전에 소녀가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랬소.
그때 덕배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덕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이는 한 걸음 다가갔지요. 덕배 씨, 소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던 그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주인들이 제 소를 끌어안고 울부짖던 소리를. 그만하시오. 덕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덕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빚에 묶여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배 씨 자신도 살리는 것입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덕배, 입 다물어. 한마디라도 하면 내 빚을 당장 갚게 해줄 줄 알아. 그 협박이 오히려 덕배의 마지막 망설임을 끊었습니다. 덕배가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렸지요. 소인이 했습니다. 마당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천가 어른의 명을 받아 독초를 잘게 썰어 여물에 섞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덕배는 땅에 이마를 박고 흐느꼈지요. 그때 원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선 것이냐? 무엇이 내 마음을 돌렸느냐? 덕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삼월댁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삼월댁 어른이 소인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지요. 삼월댁이 덕배의 집을 찾아갔다니. 삼월댁 어른이 소인의 안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빚 때문에 억지로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나도 안다. 우리 며느리도 안다. 하지만 며느리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말해달라. 그것뿐이다. 그러시더니 덕배의 음성이 떨렸지요. 삼월댁 어른이 소인의 안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미도 빚 때문에 종처럼 살았다. 나도 그랬어. 빚에 묶여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안 사람이 밤새 울었습니다.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 사람이 소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평생 빚에 끌려 살 거야? 진실을 말하면 우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소인이 덕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삼월댁에게 쏠렸지요. 삼월댁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분이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님, 그러셨습니까? 삼월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지요. 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삼월댁이 천가에게 며느리를 내쫓겠다고 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지요. 천가가 방심하는 사이 삼월댁은 뒤에서 덕배의 아내를 찾아가 양심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모진 시어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천가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지요. 삼월댁, 내가 나를 속였느냐? 속이긴 뭘 속여. 내가 내 며느리를 지킨 것뿐이야. 삼월댁이 처음으로 천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이 자를 잡아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천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붙잡혔지요. 천가는 무고죄와 재산 손괴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절벽 아래의 소뼈거는 즉시 조사를 열겠다. 병든 짐승을 속여 판사기죄까지 더해질 것이다. 나도 천가한테 소 사다가
며칠 만에 죽었소. 나도요, 몇 해 전에 같은 일을 당했소.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가의 오랜 사기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원님은 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결백함을 마을에 알리고 천가의 재산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분이를 향해 하나둘 머리를 조아렸지요. 분이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네. 절벽 때도 이번에도 2번이나 그랬으니 면목이 없어. 소문만 듣고 등을 돌렸는데 부끄럽네. 점례 할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이 마을 소가 다 죽었어. 절벽에서도 이번에도. 할머니,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분이는 담담히 웃었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삼월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삼월댁은 분이 앞에 서더니 천천히 2 손을 내밀었지요. 며느라가,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다. 삼월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빈손으로 왔다고 구박했는데 정작 이 집을 살린 건 내 2 손이었어. 약도 몰래 다려주면서 고맙다 한마디 못했고 밥도 차려놓으면서 내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라가. 정말 미안하다.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말 한마디였지요. 분이는 시어머니의 2 손을 2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하지. 어머님도 아버님도 서방님도 다 제 식구인데 어찌 원망을 하겠습니까? 제 식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삼월댁이 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그런 적 없던 삼월댁이었지요. 둘의 어깨가 함께 들썩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곽노인은 곰방대를 쥔 채 눈을 붉혔습니다. 곽서방은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그날 이후 곽서방네는 달라졌습니다. 빼앗긴 황소가 돌아왔고 독살된 소들의 값도 배상을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분이에게 소를 맡겼고 이번에는 전과 다른 마음으로 고삐를 내밀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분이는 외양간에서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삼월댁이 그 곁으로 와서 나란히 섰지요. 여물 이렇게 주는 거 맞지? 예, 어머님. 이 계절엔 볏짚을 조금 더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내가 좀 배워야겠어. 2 사람은 나란히 여물을 넣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지요. 분이야. 예, 어머님.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빈손으로 왔다고 그랬지. 근데 있잖아.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더라. 내 2 손에 다 들려 있었어.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 웃으며 소의 등을 쓸어 주었지요. 곽노인이 마루에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성은 말이 없어도 언젠가 제 빛을 드러내는 법이지. 예, 아버님.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송아지 하나 받아낸 며느리였을 때 한 말인데 지금 보니 정말 그랬구나.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정성 덕이지. 세상에는 말이 없어도 빛나는 것들이 있지요. 소 한 마리 살리는 새벽의 정성, 아무도 안 믿어줘도 물러서지 않는 발걸음,
박대받고도 보따리를 내려놓고 제 집이라 여기며 지켜낸 마음.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제 빛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곽서방네 외양간에는 그날도 소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렁이가 낳은 송아지는 어느새 건장한 황소로 자라 있었지요. 가난했던 집안은 마을에서 손꼽는 소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가장 믿는 이는 다름 아닌 분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분이는 또 소들의 체온을 걱정할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끼 벨소를 살필 것이었지요. 여름이면 물과 우리를 점검하고 가을이면 여물을 넉넉히 쌓아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분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말 없이 묵묵히 정성으로. 그것이 분이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성은 끝내 제 빛을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분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